6월 9일 알파인더 데일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22거래일 연속 7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고점에서 15%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팔았고 리서치는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이 둘의 정면 충돌입니다. 숫자부터 봅니다. 코스피 7, 484, 코스닥 911, 환율 1, 529원입니다. 코스피는 불과 일주일 전 800선 사상 최고를 찍었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급등의 반작용도 컸습니다. 급락 다음 거래일인 오늘은 2.85% 반등으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나스닥은 0.9% 오르며 반도체 급락을 되돌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며 위험 선호도 살아났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48%, 유가는 배럴당 98달러입니다. 간밤 S&P 500은 7, 400, 다우는 5만 선을 지키며 미국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급락을 만든 건 매크로가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왜 이런 충돌이 생겼는지 사흘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6월 5일 검은 금요일 코스피가 하루 5.5% 빠졌습니다. 다음 거래일도 밀리며 외국인 매도가 70조까지 불었습니다. 한쪽엔 시장의 공포, 다른 쪽엔 리서치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전략, 리포트 6곳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업 이익은 꺾이지 않았고 빠진 건 가격뿐이라는 겁니다. 키움은 코스피 단기 바닥을 주가 수익 비율 7.1배, 역사적 최저권으로 봤습니다. 환율도 1,550원은 과도하다, 다시 1,500원 아래로 온다는 진단입니다. 관세도 한국은 15% 상한이 재확인돼 더는 새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공포가 끌어내린 가격을 리서치는 구조적 성장으로 되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산업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단연 인공지능 인프라입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출합니다. 네이버가 짓고 운영하면 엔비디아는 칩과 글로벌 고객을 댑니다. 본업만 봐도 올해 매출 14조 영업이익 2조가 넘는 회사가 여기에 새 성장축을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부용 데이터 센터를 외부 기업에 빌려주는 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미국 코어위브가 이걸로 떴는데 네이버는 아시아판 코어위브를 노립니다. 내년 55메가와트로 시작해 최종 1기가와트까지 키웁니다. 풀가동되면 연 20조 원, 5년 뒤 회사 매출은 40조에서 50조 원입니다. 증권사 4곳이 목표가를 올렸고 최고는 DS의 45만 원입니다. DS는 데이터 센터 가치만 따로 18조 6천억 원으로 매겼습니다. 참고로 벤치마크인 미국 코어위브는 지금 연 매출이 12조 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도 같은 날 합류해 목표가가 39% 올랐습니다. 통신주는 KT도 목표가 7만 원 확정된 주주환원이 강점입니다. 단 1기가와트에 우리 돈 70조가 넘게 드는데 자금 조달은 아직 미정입니다. 둘째, 반도체입니다. 급락의 진앙이자 가장 강한 매수콜이 나온 자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틀 만에 16% 빠졌습니다. 그런데 추론형 인공지능이 퍼지며 빅테크가 메모리를 미리 길게 사두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년 인공지능이 쓰는 데이터 양이 7배로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목표가 380만 원, 2분기 영업이익만 69조 원입니다. 급락은 오히려 바닥을 사는 기회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목표가 55만 원, 모바일 메모리 값 상승이 받쳐줍니다. 삼성전자도 2분기 영업이익이 98조 원에 이르며 메모리 이익이 폭발합니다. 삼성증권은 못을 박았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후공정을 대신 받는 하나마이크로는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의 목표가 5만 7천 원입니다. 계측 장비 업체 파크시스템스도 목표가 33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셋째, 전자부품입니다. 알파인더 커버 종목 2곳이 나란히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삼성전기는 초소형 부품 MLCC와 GPU 아래 깔리는 고성능 기판을 함께 만듭니다. IM증권은 목표가를 28% 올린 230만 원, 27년 이익은 3조 3천억 원으로 봤습니다. 성장 대비 주가는 같은 부품주들 가운데 가장 쌉니다. 3분기가 변곡점입니다. 차세대 엔비디아 칩 한 대에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호전자는 필름 콘덴서에서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광 입출력 장비로 변신 중입니다. 매출이 191% 느는 그림이지만 전환사채 희석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이 시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전망입니다. 유안타는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TLB를 인공지능 서버 기판 수혜주로 묶었습니다. 넷째,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몸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현대차는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직접 키웁니다. IBK는 목표가를 18% 올린 77만 원, 로봇 가치만 39조 원으로 매겼습니다. 전기차 둔화에도 하이브리드 판매가 실적을 받쳐주는 점도 현대차의 강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관절 부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목표가는 76만 원입니다. 로봇 한 대에 31개, 2028년 35만 개 생산이 목표입니다. 숨은 수혜는 엑스비스, 그 부품을 만드는 레이저 장비를 현대모비스에 공급합니다.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 필에너지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급락장의 대안으로는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가 함께 꼽혔습니다. 특히 조선에선 삼성중공업이 말한 것 이상의 수주 기대를 키웠습니다. 다섯째, 오늘 유독 두꺼웠던 바이오입니다. 마침 암학회 ASCO 시즌이었습니다. NH는 올해 핵심으로 암 유전자 클라스의 개화와 차세대 항암제 ADC를 꼽았습니다. 클라스는 췌장암의 90%에 나오지만 그동안 약이 없던 표적입니다. 하반기 차세대 면역 항암제의 임상 결과가 바이오 섹터 전체의 분수령입니다. 대표 수혜주 리가켄바이오는 국내 ADC 항암제 대표주로 시가총액 4조 3천억 원입니다. 또 다른 추군 피부 구조를 되살리는 4세대 재생주사 ECM입니다. 보톡스 강자 휴젤은 ECM 진출의 목표가 35만 원, 점유율 1위, LNC바이오는 이익이 7배입니다. 휴젤은 하반기 미국 직판으로 판매 단가와 점유율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지아 이노베이션, Y바이오로직스, 한스바이오메드, 티온바이오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여섯째, 외국인 관광객 소비, 인바운드가 유통을 다시 띄웁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외국인 매출이 92% 늘었고 신세계는 목표가 70만 원입니다. 백화점에선 현대백화점도 소외받을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장품은 하나증권이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등 K뷰티 전반에 강한 매수를 냈습니다. 유럽 수출의 실리콘2, 뷰티 기기의 APR도 한 묶음입니다. 일곱째, S오일은 정유 호황에 영업이익 4조 원, 배당 수익률 4.5%입니다. 정유 호황의 배경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변동성 장의 방어주로 금리 수혜의 목표가 4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주는 공모주 주간입니다. 스페이스X, 스트라드비전, 저스텍이 줄줄이 대기합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6월 12일 나스닥에 직접 상장합니다. 엔터는 너무 싸졌다며 비중학대 하나증권이 하이브 목표가 3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직접 읽어볼 리포트는 ASCO 후기, ECM, 원화 약세, 그리고 네이버 밸류에이션입니다. 공시도 짚습니다. 오늘은 알파인더 커버 종목 두 곳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로봇 회사 클로봇은 신규 공급 계약을, 성호전자는 자기 전환 사채를 만기 전에 거뒀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전환 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공포가 끌어내린 가격을 리서치는 구조적 성장으로 되받은 하루였습니다. 급등의 속도가 부른 조정일 뿐 이익의 방향이 꺾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와 연준 회의 그리고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봅니다. 공포에 흔들릴 때일수록 사실로 보세요. 알파인더 구독하고 메일 받아보세요.